요새 겨울이라 아침에 해도 늦게 뜨고요. 또 아침에는 날씨가 워낙 추워서 이부자리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기 걸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좀 아프고 처지게 되면 우리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강관리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하면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이 체질에 맞는 음식 그리고 체질에 맞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에 맞는 체질, 나는 어떤 체질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에 맞는 건강관리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김종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새해가 되면서 올해 목표로 건강관리를 첫 번째로 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데 일단은 본인의 체질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음식도 좀 잘 챙겨 먹을 수 있고 또 운동도 잘 선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체질에 따라서 건강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같은 증상이라든지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체질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체질을 잘 알게 된다면 미리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체질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맞춤의학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한의학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맞춤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상체질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질에 따라 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그리고 본인의 몸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을 아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한의학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게 딱 얼굴만 봐도 어떤 체질인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체질에 따라서 이제 그 외모나 용모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제 외모를 봤을 때 네. 무슨 체질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신체 부위 중에서 머리가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눈이 아주 상당히 부리부리하고 이제 눈빛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렇게 압도적인 뭐 그런 이제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이 뭐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풍기는데 네. 그 동물한테 비유한다면 이제 뭐 호랑이라든지 뭐 사자 같은 그런 뭐 어쨌든 강렬한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되게 뭐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이제 역삼각형이거나 이제 각진 얼굴형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눈빛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몸도 이제 약간 근육질이 많죠. 그래서 좀 강인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에 비유한다면 뭐 독수리라든지 표범 뭐 그런 이제 좀 날카로운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음인은 보통 이제 그 눈, 코, 입이 좀 크고 네. 특히 이제 그 코가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벌어져 있어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통은 이제 좀 듬직하다든지 좀 이렇게 좀 이제 묵직한 뭐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동물 같으면 되게 그 이제 소라든지 뭐 곰이라 그러죠. 좀 그런 이제 이미지, 그런 느낌이 맞는 거죠. 그리고 소미는 되게 이제 그 눈, 코, 입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면서 좀 참한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뭐 순하다든지 좀 이렇게 조용하고 뭐 침착한 뭐 그런 차분한 그런 이미지 같은 걸 좀 보여주는데 그래서 동물에 비유한다면 이제 뭐 토끼라든지 양처럼 약간 귀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타입이라면 우리가 용모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체질이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기는 있는데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용모만 가지고는 이제 확실하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죠. 네, 이제 지금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깝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서셨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아리송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외모 말고 또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사상 체질은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체질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체형하고 용모, 네. 성격, 그다음에 병증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이제 되게 진단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그 4가지 기준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뭐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그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체형, 용모, 성격, 그리고 병증 4가지를 가지고 체질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체형이랑 용모는 조금 전에 저희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성격은 각 사상 체질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태양 체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좀 잘 사귄다든지
성격이 좀 화통하고 좀 뭐 시원시원한 이제 그런 이제 성격입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데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는 생각도 많기 때문에 뭘 새로운 걸 발명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창조적인 능력도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 주장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 이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조금 이제 융화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소양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좀 성격이 급하고 좀 뭐 활달한 이런 이제 성격인데 아울러서 좀 자기보다 불쌍하거나 좀 못한 사람들을 좀 잘 도와주는 뭐 봉사정신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을 시작은 잘하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잘 못하고 조금 뭐 경솔한 이제 그런 이제 성격적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음이는 보통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조금 사귀기가 좀 힘들어요. 좀 낯선 일이라든지 새로운 일 같은데 부닥치면 조금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군요. 잘 못하는데 그 대신 이제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참을성이 많고 뭐 꾸준한 뭐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차분하고 좀 조용한 좀 약간 여성적인 그런 이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인데 이제 매사에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좀 적극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되면 조금 이제 그 배가 아프다든지 약간 뭐 질투하거나 시샘하는 약간 그런 이제 성격. 겉으로 이게 좀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 예. 지금 소음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체형, 용모, 성격까지 알아봤는데 여기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체질인 것 같으신가요? 글쎄, 제가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외모니까 이제 체형을 보면 약간 이제 하체가 조금 발달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얼굴을 보면 어쨌든 뭐 눈, 코, 입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이제 좀 이제 순한, 뭐 차분한 그런 이미지니까 아마 뭐 소민 쪽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서 저도 제 체질이 오늘 무엇인지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탁탁탁탁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외모는 이거인 것 같은데 성격은 오히려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보통 앞에도 제가 네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체형, 용모, 성질, 병증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네 가지 기준 중에서 네 가지나 세 가지가 어떤 체질이 일치가 된다면 네.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전형적인 그 체질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두 가지나 한 가지만 일치할 경우라면 네. 조금 이제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약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반응을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 10분 중에서 한 6분이나 7분 정도는 보통 이제 그 전형적인 타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3, 4분 정도는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더 자세한 조사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그래도 겉보기 그리고 또 문진을 통해서 한 60, 70%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근데 사람마다 다 약한 부위가 있잖아요. 좀 두통이 많으신, 심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배가 잘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이게 다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인가요? 그렇죠. 보통 뭐 그런 증상들이 잠시 나타날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체질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한다면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기가 몸이 안 좋아지면 꼭 어떻든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마다 뭐 소화가 잘 안 되다든지 어떤 분들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뭐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된다든지 뭐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주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체질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면 그 체질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한방에서는 그 장부의 기능이 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대 간소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폐 기능이 강한 반면에 이제 간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대신소 이렇게 얘기해서 비장의 기능은 강하지만 소화 기능은 강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태음인은 이제 간대폐소라고 얘기를 해서 간장 기능은 강하지만 호흡 기능, 폐 기능이 또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이제 신대비소라고 얘기를 해서 신장 기능은 강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장부 기능에 따라서 잘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이나 증상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체질에 따라서 지금 강한 장기와 또 약한 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먼저 이 환자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환자가 내원하면 네. 이제 먼저 체질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불편하신지를 물어봐서 네. 그 뒤에 이제 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이 정해지지 않으면 네. 진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네. 체질별로 눈여겨보는 증상이 따로 있으신 거겠네요? 그렇죠. 체질에 따라서 되게 이제 잘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땀이라든지 소변, 대변, 소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몸이 건강할 때의 조건 잘 나타나는 증상도 있고 네. 몸이 나빠졌을 때 잘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들도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체질별로 몸이 좋을 때, 건강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 되게 그 태음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땀을 잘 흘리게 되면 네. 건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보통 우리가 땀 많이 흘리면 저 사람이 뭐 몸이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이제 태음인이라면 그게 예외가 되는 거죠. 태음인은 이제 땀을 많이 흘려서 몸에 노폐물이 자꾸 많이 나가서 네. 몸에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태음인은 땀을 잘 흘려야 되고요. 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기능이 사실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지가 건강의 조건이 되고 네. 그리고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 상태, 소변을 잘 보는지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대변 상태, 대변을 잘 보는 건데 보통 우리가 땀, 대변, 소변 뭐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겠잖아요. 네. 하는데 이제 저기서 말하는 것은 그 체질일 때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야지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건강할 때는 본인 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내가 어떤 체질에 가깝구나라는 건 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되게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많이 받게 되면 되게 이제 그 구역질이라든지 구토 일종의 이제 뭐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이제 자꾸 이제 토하는 거죠. 자꾸 올라오는 네. 거죠. 네, 그런 네. 증상이 있을 때 사실은 이제 태양인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되게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변을 보지만 사실은 이제 시원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더라도 기가 무지력하고 시원하지 않다. 마치 옛날에 그 뭐 이질이라고 하는 그런 병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태음인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제 대변이 딱딱해지는 거죠. 변변성이 나타나면 소양인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이제 아랫배가 차면서 이제 설사를 자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증상이 있구나 이렇게 되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체질별로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느껴졌을 때 나타나는 병증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병증 외에도 이 체질별로 잘 걸리는 병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부의 그 기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그 해당되는 그 장부 기능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질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반신의 근력이 약해져서 오는 이제 근육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기기가 쉽죠. 쉽고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구역이나 구토 같은 위장 질환들이 잘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비뇨생식계통의 질환이라든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 그런 게 잘 생길 수가 있고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각종 그 피부 질환들이 또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요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뭐 혈당도 높아지고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복부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 말하는데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는 그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대사증후군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풍, 고혈압, 실제적으로 그런 성인병들이 이제 잘 생기기도 하고요. 나이 들어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렇죠. 체질이군요. 중풍 같은 게 생기는 원인이 제일 많습니다. 태음인이. 네. 그리고 이제 천식이나 어쨌든 뭐 대장 질환, 뭐 여러 가지 과민성 대장 질환 이런 것도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주로 어쨌든 이제 소화 기능이 문제이기 때문에 위장 염이라든지 기능성 소화 불량 또는 이제
결국 소화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이제 몸의 허약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허약 체질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지금부터는 속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체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새해이다 보니까 이 연말 송년 모임에 이어서 이제 연초에까지 신년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송년 모임, 신년회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술인데 나는 술이 잘 받는 체질이다. 뭐 술이 안 받는 체질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것도 이 사상 체질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이제 간에 이제 그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이제 체질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질에 따라서 어쨌든 술이 더 해로운 체질 같은 경우도 있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술은 그 성분이 한방에서는 이제 물하고 이제 열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성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그런 체질, 예를 들면 티앙인이나 소양인 같은 양 체질 같은 경우라면 술을 먹었을 때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티아민이나 소민들은 조금 술을 먹게 되면 차라리 또 약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술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질이 좀 찬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차라리 이제 뭐 소양인 체질처럼 열이 있는 사람이 좀 잘 맞는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뭐 몸이 좀 찬 소민 같은 경우는 뭐 소주나 양주 같은 성질이 좀 따뜻한 술이 조금 더 잘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민들은 이제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술 도수가 높은 것들은 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술은 이제 체질에 상관없이 많이 과음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이제 좋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역시 오늘도 술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체질에 따라서 지금 권장하는 술이 또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술을 마시게 되면 또 우리가 해장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체질별로 또 이 해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되게 태양인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좀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네. 되게 간 기능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 그 되게 그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되게 이제 그 뭐 간 기능을 보호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조개라든지 새우 이런 이제 해산물 종류 중에서 이제 뭐 끓여가지고 이제 그 국을 먹는다든지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양이는 아무래도 몸에 열이 많으니까 열을 좀 빼서 이제 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해장할 수 있는 음식이 이제 보고죠. 예, 보고를 이제 끓여 먹든지 또는 이제 뭐 부산의 뭐 향토 음식인데 뭐 돼지국밥 뭐 이런 것들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태음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단백질 성분들 좀 섭취해서 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고기라든지 또는 이제 콩나물 또는 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시원한 이제 뭐 국밥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소민은 이제 소화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이제 위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소화기능을 좋게 하면서 이제 그 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성질이 따뜻한 뭐 이제 꿀차라든지 또는 이제 뭐 삼계탕 뭐 이런 종류를 가지고 이제 해장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체질에 따른 술 먹는 방법 그리고 또 해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속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나요? 사실 이제 물만 드시진 않겠죠. 근데 이제 비교적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음인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보통은 태음인들이 그 비만 환자들 중에 한 70%가 이제 뭐 태음인 체질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태음인들이 이제 음식도 많이 먹고 식탐도 많기 때문에 네. 많이 먹는 반면에 이제 운동하는 걸 별로 또 안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배설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앞서 그래서 성인병 유병률도 높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태음인이 이제 비만하게 되면 이제 상체나 하체가 전부 다 비만해지는 그런 이제 타입들이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양인 체질이라면 네. 사실은 이제 상체 쪽에 조금 이렇게 비만이 되는 그런 타입이 많고 네. 소민들은 이제 얼굴이라는 걸 보면 별로 살 안 찐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아래쪽을 보면 하체 부분이 또 이제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태양인은 사실은 조금 비만이 될 확률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편이죠.
비만은 없는데 태양인의 비율이 낮다고 하니까 이런 분은 거의 만나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예, 좀 드물죠. 예.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살이 찌는지도 또 보여주셨는데요. 아, 그렇다면은 이 체질에 따라 살이 왜 찌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다이어트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태음인이 아까 비만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태음인은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이 먹고 이제 운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자꾸 이렇게 밥이 땡긴다든지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뭐 이제 드시고 싶어 하시는 자꾸 이제 분들. 식욕이 더 항진이 되는 이제 그런 네. 타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노폐물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이제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땀이라든지 대변 소변으로 몸에 여러 가지 그 노폐물들을 빼야 되는 겁니다. 네. 빼서 일종의 몸의 습기라든지 노폐물을 제거해서 네. 되게 이제 그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을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되게 소양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는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쪄 이렇게 약간 좀 얄미운 이제 그런 타입인데 사실은 이제 소양인도 결국은 이제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또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몸의 열과 이제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몸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네. 소양인들도 사실은 그 비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몸의 열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그 소음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또는 이제 기름진 음식 같은 걸 잘 먹지도 않는데도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네. 되게 소민들인데 소민들은 몸이 차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들어오지만 이제 몸 안에서 자꾸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소민은 중요한 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들 보통 뭐 뜸을 뜬다든지 네. 사실 뜸이 비만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소민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태양인은 사실은 뭐 비만이 잘 안 생기지만 네.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이제 그 뭐 폭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이어트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체질별로 지금 짚어드렸는데요. 이 살이 찌는 게 아니더라도 왜 아침 저녁으로 손발이 좀 붓는다든지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손발이 붓는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체질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꼭 반드시 체질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체질에 따라서 자기한테 잘 맞는 차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뭐 네.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태양인이라면 우리가 보통 모과로 이용한 그 차, 그리고 소양인이라면 이제 뭐 복령택사라고 이게 이제 한약재인데 그런 네. 약재를 이용한 차를 끓여 먹는다든지 태음인은 이제 율무차죠. 율무차를 드시면 되고 소음인 같으면 이제 생강이나 뭐 건강 이런 것들을 이용한 차 같은 걸 좀 드시면 되고 네. 이런 차들을 마시면 진짜로 그 부종이 좀 제거가 돼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 체질마다 그 부종이 생기는 이유들이 틀리니까 네. 그 차 성질이 그 체질에 맞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보통 뭐 간편하게 또 한다면 집에 이렇게 뭐 부항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등에 척추를 주위로 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항을 뜨는 것들도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지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체질에 따라서 그걸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TM인 같으면은 되게 이제 대장 기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뭐 그 대장 관련돼 있는 그 곡지혈이라고 하는 그 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으면 이제 위장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강화해서 이제 부기를 조절하는 그 해계혈이라고 하는 그 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부류혈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제 태양인은 이제 간장이 약하기 때문에 간장 기능을 조절하는 뭐 중봉혈 이렇게 해서 각각 그 해당되는 그 혈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혈자리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태음인 같은 경우는 지금 팔꿈치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팔꿈치 여기 있죠. 네, 여기를 어느 정도 강도로 눌러야 되나요? 되게 이제 여기 누를 때 네. 살짝 어쨌든 약간 그 아픔이 약간 좀 아프다 할 정도로 약간 좀 강하게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누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좀 너무 살살 누르면 효과가 없으니까 네. 조금 압박을 해서 약간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네. 예를 들면 한 10초 정도 압박을 줬다가 네. 조금 더 쉬었다가 네. 다시 10초 정도 압박을 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네. 그걸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죠. 그럼 저는 일단 태음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곡지혈을 누르면 대장 기능이 좀 보호가 되는 건가요?
이제 곡진은 이제 대장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네. 체질에 상관없이 대장이 약한 분들도 이제 하면 도움은 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체질이 조금 더 맞으면 네.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난 좀 체질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짚을 만한 좀 부종을 뺄 수 있는 그런 혈자리는 따로 없을까요? 체질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네. 이제 그 족삼리라고 하는 혈하고 이제 삼음교라는 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몸의 그 이제 그 습기를 조절하는 그런 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혈들은 이제 뭐 체질에 상관없이 그 지압을 하셔도 효과가 날 겁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지압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쨌든 피곤할 때 몸에 부기가 있을 때 수시로 이제 한다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다이어트 방법과 또 이 부종이 생겼을 때 그 부종을 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지금 운동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체질별로 적합한 운동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태양이는 어떤 운동이 가장 적당한가요? 태양이는 이제 하체나 하반신의 기능이 좀 약하고 네. 근리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하반신의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수영이라든지 뭐 네.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 태양이는 사실은 그 산에 오르는 게 좀 좋지가 않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이제 보통은 이제 폐 기능이 좋지 않은 태음인들은 이제 등산이 좋은데 네. 태양이는 반대로 이제 바닷가 쪽에 네.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또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태음인은 보통 우리가 비만하기 쉽고 살이 좀 잘 찌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되게 땀이 좀 날 정도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예, 땀이 날 정도로. 그리고 유산소 운동 외에도 이제 근력 운동도 이제 같이 겸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 등산이라든지 뭐 조깅을 한다든지 뭐 네. 걷기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좀 지구력이 좀 떨어지죠. 순발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좀 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소양인은 또 그 약간 그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오래 할 수 있으면서 재밌게 할 수 그렇죠. 있는 운동이 그래서 뭐 필요하군요. 윈드서핑이라든지 뭐 네. 승마라든지 네.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제 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소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그 운동 양을 조절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체질에 비해서는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도리어 이제 피곤하다든지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효과가 별로 안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뭐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런 운동보다는 네. 가벼운 이제 뭐 탁구라든지 뭐 체조라든지 스트레칭 뭐 이런 좀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체질별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요새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건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허약 체질이야 이런 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 네. 중에서도 유독 허약 체질이는 그 정해진 체질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한방병원에는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약한 이제 소민 애기들이 사실 많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음식도 잘 안 먹고 이제 되게 뭐 밥맛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소화기 쪽에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면 결국 그게 이제 몸의 여러 가지 에너지 상태, 뭐 기혈이라든지 이런 상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소화 기능을 좋게 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일종의 보약이죠. 네. 기혈을 보호하는 그런 약들을 써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소민 애기들한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약재가 이제 인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양인 애들은 대부분 이제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열을 제거하거나 이제 변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양인 애기들한테 대표 쓸 수 있는 이제 약재가 이제 숙지황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태민 애기들은 좀 퉁퉁하고 살이 이렇게 쪄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서 되게 호흡기 계통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천식이라든지 네. 또는 감기를 자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태민 애기들은 사실 이제 호흡기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약재가 이제 좀
비싸지만 이게 녹용이라고 하는 약재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인 애들은 이제 아주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식사를 잘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태양인한테 대표적인 약재가 되게 이제 그 오가피라든지 네. 미우 등 뭐 이런 이제 약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렸을 때 왜 보약을 챙겨주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왜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체질별로 약을 이렇게 바꿔서 먹게 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소양인 아기들한테 녹용을 먹인다든지 네. 또는 이제 소양인 아기들한테 인삼 같은 걸 먹게 되면 이제 도리어 이제 열이 많이 생기니까 뭐 설사한다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성장에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체질을 맞춰서 네. 사실은 이제 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 체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약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체질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체질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다른 체질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체질에서 조금 이제 건강하지 않은 체질에서 조금 건강한 그 체질로 바뀌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소음인이 뭐 태임이 된다든지 뭐 소양인이 뭐 태임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네네네. 거군요. 네. 오늘은 체질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네. 저는 반신욕을 엄청 좋아해서 네. 저희 남편한테 아이들한테도 시키거든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면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신욕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좋은 건가요? 그래요.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권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반신욕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반신욕을 해서 제일 좋은 체질은 이제 태음인 체질입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려서 몸에 노폐물 배설하고 몸의 신대사를 뭐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태음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좋은 건강법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네. 땀을 흘리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소음인이라면 사실은 이제 땀을 내는 걸 위한 용도가 아니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좀 낮추거나 시간을 좀 적게 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 네. 반신욕을 이제 땀날 정도로 하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인이나 소양인도 마찬가지로 네. 몸에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뜨거운 데 오래 있게 되면 또 부담이 생기니까 사실은 태음인이 아니라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반신욕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주의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족욕은 어떤가요? 족욕은 사실은 이제 반신욕보다는 이제 부담이 좀 덜합니다. 네. 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체질에 상관없이 할 수는 있긴 있는데 네. 이제 마찬가지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발안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거는? 하다가 더 네. 지치게 만들 수도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네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자가 또래에 비교해가지고 좀 왜소한 편이라 보약을 네. 지어 먹였더니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네. 보약을 계속 먹여도 괜찮은지 또 이 살이 키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많이 먹어라. 지금 살쪄도 이거 나중에 다 키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진짜 키로 가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약 중에서 보약 같은 거를 이제 잘 이제 살찐다고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체질이나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약을 지게 되면 그 살이 찐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기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뭐 10전 대보탕이나 뭐 애를 보호하는 약이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런 약을 그냥 체질에 상관없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체질에 맞춰서 도와주게 된다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비만이 된다든지 다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운동법도 소개를 해드리고 본인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도 또 짚어드렸으니까 이쯤 되면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체질별로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되게 그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은 이제 그 너무 기름지거나 뭐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태양인들은 육류 종류 같은 것들을 먹지 말고 좀 사실은 좀 담백한 채소류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래서 보통 해물 종류 중에서는 이제 네. 뭐 새우라든지 가재 뭐 이제 그 조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과일 종류 중에서는 되게 이제 뭐 포도, 모루, 뭐 다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냉면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메밀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태양인한테 좋은 이제 음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반대로 뭐 기름지거나 육류 종류는 사실은 태양이 좋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소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열이 많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몸에 열이 좀 제거되는 그런 음식들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육류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나 오리고기가 사실은 몸을 좀 차게 하는 이제 육류입니다. 그래서 소형인들한테 잘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이제 해물 종류라든지 또는 뭐 성질이 찬 뭐 보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음식들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각종 향신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뭐 마늘, 후추, 생강, 카레 뭐 이런 종류의 음식도 좀 좋지가 않고 네. 이제 닭고기라든지 염소고기처럼 이렇게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육류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태음인한테는 되게 이제 단백질 뭐 성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육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고기죠. 소고기고 소에서 나오는 뭐 우유라든지 치즈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견과류 종류 중에서 이제 뭐 호두라든지 잣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좋죠. 근데 성인병에 취약한 그런 체질인데도 이렇게 네. 좀 고열량의 음식들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 말고 이제 단백질 종류라면 네. 단백질 종류를 섭취하는 것들은 이제 괜찮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해로운 거는 사실 태음인들 너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량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돼지고기라든지 오리고기처럼 이렇게 지방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같은 음식들은 조금 이제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위장에 부담이 안 되는 음식들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닭고기라든지 뭐 염소고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름에 가끔씩 한 번씩 먹지만 예를 들면 개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그 아까 소형인들한테 해롭다고 하는 그 약간 그 몸을 향신료 들어있는 그런 종류들은 도리어 이제 카레라든지 후추, 뭐 생강, 마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양파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제 소음인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소형인한테 좋았던 뭐 열을 내리는 찬 성질의 음식들은 도리어 이제 또 소음인한테는 이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여름 과일 중에서 뭐 참외라든지 뭐 수박이라든지 네. 또는 뭐 빙과류나 맥주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몸을 차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받는 음식, 받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무시하고 그냥 받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질에 따라서 잘 맞는 음식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체질에 따라서 편식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지만 네. 자기한테 해로운 음식을 유난히 골라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로운 음식은 좀 적게 네. 나머지 음식들은 좀 골고루 섭취하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은 보통 이제 후식으로 커피를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는 우리 몸에 어떤가요? 커피는 보통 이제 뭐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약간 이제 심장을 자극하고 약간 이뇨 효과도 있고 네. 또는 이제 뇌를 좀 이렇게 자극하기 때문에 네. 약간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또 머리가 약간 맑아지기도 하고 네. 뭐 이런 효과가 있긴 있는데 네. 이제 카페인 성분을 많이 이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는 또 이제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럼 커피에 조금 취약한 체질이 또 따로 있고 조금 네네. 괜찮은 체질이 또 따로 있나요? 보통은 이제 티음인 이런 체질이나 또는 이제 그런 체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카페인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네. 조금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체질마다 이제 적합한 그 차 종류들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태양인 같으면 이제 그 뭐 오가피 차하고 이제 모가차가 있는데 오가피 같은 경우는 되게 하반신의 근력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차다가 다리에 쥐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모가차를 먹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형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뭐 간장이나 신장이나 이렇게 콩팥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충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구기자라든지 산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뭐 살이 많이 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율무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용으로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몸에 열이 많다든지 변비가 있는 태음인이라면 이제 갈근이 들어가 있는 차 또는 이제 호흡기가 자꾸 약해서 호흡기 질환이 잘 생기는 그런 태음인이라면 오미자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아무래도 이제 몸이 차고 냉하기 때문에 소화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되게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차들이 좋은데 뭐 생강차라든지
또는 인삼 대추라든지 또는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계피차 뭐 이런 차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체질별로 건강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체질별로 이것만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그 태양인 체질은 이제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화를 낸다든지 흥분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태양인이라면 이제 감정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소양인이라면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열이 이제 제거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제 음식 술이니까 올해는 소양인 체질이라면 이제 술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음인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식하고 음식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식사량을 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음인이라면 되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거나 설사한다든지 뭔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실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그 주의해야 될 점들을 자기가 잘 주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김종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